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벌써 이제 4월이 됐습니다.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있어요. 오늘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제가 만났던 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바로 내용 들어가죠. 먼저 첫 번째로 본 책은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유진 피터슨 하면 여러분도 뭐 다 아실 겁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영성과 관련돼서 아주 깊이 있는 글을 쓰기로 유명한 목회자이자 유명한 기독교 작가죠.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이라는 인물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중요한 장면별로 이제 챕터 잘라서 그 안에서 저자의 묵상과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써내려가는, 분석해가는 그런 책입니다. 분석이라고 얘기했지만 뭔가 좀 뭐 학술적인 글보다는 목회적인 글이라고 봐야겠죠. 저 이 책 되게 오랜만에 읽었습니다. 아마 대학교 다닐 때 처음 읽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독서 모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책 읽어봤는데 역시나 그 내용이 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에 관한 좋은 통찰을 얻고 싶다면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그런 책이죠. 두 번째로 본 책은 나카노 교코가 쓴 명화로 읽는 독일 프로이센 역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이 좀 길어요. 근데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죠. 하나는 명화, 그러니까 좋은 그림이고요. 하나는 역사죠. 프로이센과 관련된 역사. 이 책은 프로이센의 역사를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그 그림과 함께 풀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분류를 할 때 이거 미술 쪽으로 분류를 해야 되느냐, 역사 쪽으로 분류해야 되느냐 살짝 고민이 되기도 했던 그런 책이고요. 프로이센은 오늘날 독일을 형성한 핵심적인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원래 독일 지역은 정말 수백 개의 작은 나라들로 갈라져 있었는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통일해 나간 그 핵심적인 그 주축이 바로 이 프로이센이었죠. 그래서 근데 하지만 그런 어떤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이센이라는 정치체, 뭐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알지 못합니다. 어지간히 관심이 있지 않으면 잘 모르죠. 이 책은 그 역사를 차근차근 그 시작부터 또 특별히 이제 프로이센 왕국으로 넘어가면서 1대, 2대, 3대 나중에 이제 황제까지 이어지는 그 호헨촐레른 가문의 그 계승자들을 따라서 역사를 한번 쭉 훑어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이 함께 실려 있어서 하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었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양사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본 책은 안덕원이 쓴 안덕원 교수의 예배 꿀팁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배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에요. 근데 제목에 꿀팁이라고 있잖아요. 뭔가 좀 학술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가볍게 쓰려고 했던. 그러니까 내용도 되게 하나하나 그 아티클이 되게 짧게 실려 있습니다. 대신 이제 여러 개가 실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또 이 즈음에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비대면 예배, 또 온라인 예배,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이 시점에서 예배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예배란 어떤 식의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가? 이런 고민들을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적어 놓은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 책 편집 자체가 글씨가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조금 읽기가 좀 눈이 아픈 그런 책이었는데 또 내용 가운데서는 제법 읽어볼 만한, 또 이 즈음에 우리가 읽어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은근히 예배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가지고서 한 번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에드워드 홀이 쓴 침묵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희 구름책방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한번 얼마 전에 이제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가서 우리 정재영 선교사님 인터뷰했을 때 선교사님이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이 책은 침묵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하면 말로 하는, 성대를 울려서 말로 하는 언어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죠. 손으로 하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 손으로 하는 수어라는 언어도 있고요.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시간이라든지 공간 같은 것도 언어의 한 종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 사람과 내 사람 사이 그 거리를 가지고도 사람에 따라서 그걸 어떤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어떤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만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동네에서 이런 의미를 가진 제스처가 저 동네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 책은 바로 그런 부분을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밝혀주는 책입니다.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수십 년 된 책이라서 지금은 아마 이 관련된 어떤 연구들이 조금 더 많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나에게 다 맞춰야지만 모든 걸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레베카 맥클러플린이 쓴 여인들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이 여인들의 눈으로 본 예수. 이 책은 기본적으로 복음서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할 때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인들의 눈으로 그것을 한번 보자라는 시도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여인들의 눈으로 담는다고 해서 뭔가 뭐 여성신학이라든지 뭐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의 취지를 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수많은 여자 증인들, 여자의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은근 주목을 하지 못하죠. 이 책은 우리가 주목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여인들에게 좀 주목을 하면서 복음서를 읽어보자. 그러면 복음서에 이미 수많은 여인들과 그들의 증언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참고로 이 책은 제 구름책방에서 책 소개하는 영상 곧 한번 업로드 될 겁니다. 곧 공개될 테니까요. 한번 기대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오구마 에이지, 오구마 겐지가 함께 쓴 일본 양심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이 조금 묵직해가지고 좀 어려운 일본 학술서려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읽어보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구마 에이지라는 일본 교수가 자기의 아버지 오구마 겐지의 이야기를 구술을 받아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오구마 겐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강제 징병이 돼서 만주 지역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거기 전쟁 말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 생활을 하다 돌아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사회운동이나 어떤 학문적 업적 그런 걸 남긴 분은 아니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어떤 이 전쟁과 관련해서 또 양심적인 어떤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꽤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 하면은 굉장히 뭔가 다들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각해보면 많은 일본 시민들도 강제로 끌려가서 전쟁에 동원되었거든요.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도매급으로 넘겨서는 안 되겠다. 또 일본 내에 뭔가 크게 목소리를 높이진 못하더라도 나름 이 어떤 양심적인 사람들과 큰 어떤 규모의 연대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김민철이 쓴 성도는 우리 가족뿐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을 들은 순간 뭔가 찡한 게 있죠. 이분은 이제 저자는 목사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이제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목에 나온 것처럼 성도가 이 목사님의 가족밖에 없다. 그쪽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물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거의 가족들 플러스 소규모 몇 명만 있다가 지금 뭐 이사를 가고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가족들끼리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은 교회의 사정이 꽤 좋지 않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90%가 아마 100명 이하일 겁니다.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로 더 적은 상황도 있구나, 더 열악한 상황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된 책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우울했어요. 저는 읽으면서 좀 우울한 기분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또 나름 이게 평소에 그러신지 아니면 책을 쓰시면서 더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씩씩한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설명해 가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사와다 도모히로가 쓴 마이너리티 디자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광고회사에 일하던 저자가 휩싸인 지 10년 만에 얻은 아이가 장애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그럼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어떨까라는 거죠. 본인이 하던 게 광고회사에서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유로 스포츠라는 거예요. 유로이는 일본어로 좀 느슨하게란 말이고 스포츠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느슨하게 하는 운동.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운동이라는 건 1등을 위해서, 이기는 걸 위해서 막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해내는 무엇인데,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또 은근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저자 자신도 운동치라고 고백을 해요. 운동에 대해서는 젬병이라는, 저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스포츠입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손에 비누를 바르고서 하는 핸드볼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침낭 비슷한 걸 뒤집어 쓰고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하는 럭비라든지, 그런 식의 이야기들, 그런 식의 스포츠들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 기존에 소외됐던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그런 활동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막 무슨 협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더라고요. 인상적인 구절은 소수자의 이야기는 뭔가 창의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나름 일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니까요. 한번 기회가 닿으신다면 손에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 다음으로 본 책은 홍종락이 쓴 악마의 눈이 보여주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홍종락 번역가로 유명하죠. 저는 C.S. 루이스 번역가로 처음 이제 만났던 분인데요. 또 C.S. 루이스 그 나니아연대 관련된 책도 쓰시고요. 이 책은 이 저자가 번역 작업을 이제 맡으면서 읽었던 여러 그 문학 작품들을 읽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좀 소개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담아놓은 책이죠. 저자 자신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뽑아내는 많은 포인트들도 기독교적인 어떤 덕목들과 연결이 됩니다. 또 각 챕터 말미에 그 책을 소개하면서 그 뒤에는 그 책을 읽을 때 이러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저자가 직접 질문까지도 이제 담아놔서 독서 모임할 때 이렇게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 저자의 내공이 있어서 여러 개의 책들을 읽어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어봤던 책도 있고 읽어보지 못했던 책들도 있는데 역시 세상에 읽어야 될 책들이 아직도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직 읽지 않았던 책들을 발견하셨다면 독서 리스트에 한번 좀 넣으셔가지고 읽어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읽어보셨던 책이라면 또 다른 책은 어떻게 느낄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콜린 맥컬로가 쓴 카이사르 1권입니다. 새로운 마스터스 오브 로마 시리즈,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됐죠. 이번 편은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을 이제 거의 끝내가는 시기입니다. 아직 중요한 사건이 한두 개 좀 남은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다음 권에서 풀어나올 것 같은데, 갈리아 전쟁을 어느 정도 끝내고 있고, 로마에서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정치적인 혼란에 빠져서 원로원파, 이 보수파들이 폼페이우스를 어떻게든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권에서는 흥미로웠던 부분은 역시 전편에서도 계속 이어지지만 극심한 정치 혼란, 정치가 거의 마비되어 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가라는 고민들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로원파 주류들은 폼페이우스라는 인물에게 좀 큰 권한을 맡겨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인 혼란기에 있을 때 누군가 영웅이 나타나서 그걸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들이 있는데요. 이런 심리들이 되게 실패하죠. 이제 이야기가 앞으로 풀려 나오겠지만 폼페이우스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인물이었나. 물론 다른 것들로 군사적인 업적으로 크게 임용세를 낳았고 그런 인물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정치적인 능력은 없었던 인물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이게 문제가 제대로 풀릴 리가 없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났던 책은 김민정이 쓴 고통 구경하는 사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거 도서관에 가서 우연히 이제 만난 책인데요. 김민정이라는 분은 광주 MBC에서 일하는 기자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가 쓴 저널리즘과 관련된 책입니다. 근데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고통 구경하는 사회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책은 이제 우리가 고통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써내려갈까, 기사로 써내려갈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기사라는 게 대부분 고통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무슨 사건, 사고라든지, 무슨 누가 범죄 행위라든지, 어떤 문제 상황, 뭐 자연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기자들이 이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뭐 미담 기사 뭐 요렇게 말하는 것 말고는 대부분은 문제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라는 게 누군가의 고통을 써내려가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써내려가는 게 옳을까라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보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무작정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능사는 아닐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때로 어떤 사람을 더 상처 입히는 걸 수도 있고, 흔히 빈곤 포르노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잘못된 것들, 문제되는 것들을 그냥 자꾸 이렇게 선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보여줌을 위한 보여줌, 또는 다른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보여줌,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또 다양한 소수자들에 관한 이야기들, 또는 뭐 수도권과 지방 사이 어떤 갭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저널리즘과 관련된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은 어떤 애 저떤 애라고 말하기 참 쉬운데, 적어도 이 내용 정도는 조금 알고서 이 일에도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고 나름의 문제가 의식이 있구나, 또 나름의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조금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엔 이렇게 11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월간 레코드를 깼습니다. 올해. 앞선 2달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읽었네요. 1월에는 한 주 필리핀 다녀오느라 빠졌고, 2월에는 감기가 굉장히 이제 심해가지고 또 제대로 좀 어렸는데, 컨디션이 괜찮으면 이 정도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좀 압박감을 받지는 않았고, 그냥 즐겁게 읽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여러 가지 제가 SNS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조이북스라는 출판사랑 같이 협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출판사에서 이제 원하는 책이 있으면 책을 좀 보내주시고, 제가 또 좋은 책들은 또 소개도 하고 이런 관계를 한번 맺어보기로 했어요. 뭐 지금 당장은 뭐 제가 소개하고서 뭔가 돈을 받고 뭐 그런 건 아니라서, 어떤 상업 광고를 위한 그런 건 아니고, 요새 좀 기독교 출판계가 많이 어렵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기독교 출판 도서들도 좀 소개하는 그런 영상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 나름대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림책방에서 3가지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사역자들을 위한 독서 모임,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독서 모임,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한 30대 독서 모임, 이렇게 3가지를 좀 만들었어요. 이제 차차 광고를 해나갈 텐데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영상 보시고서 한번 저와 같이 책 읽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떤 한 달을 보내셨나요? 좋은 책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이 보신 책 있다면,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다면 댓글로 또 알려주시면 좋은 책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서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